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상할 정도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에는 기후변화 외에 고의적인 방화와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경 서리의 클레이튼 하이츠에서 화재로 인해 4채의 집이 타버렸습니다. 이 화재는 가라지에서 시작돼 빠르게 번졌으며 2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4채의 거주자는 집을 잃었고 다른 이웃의 집은 정전이 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12살 미아라는 소녀는 길 건너편에서 검은 연기를 보고 바로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이웃들에게 알려주어 대피했습니다. 즉 이웃 주민들 간의 친밀한 관계는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사고에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의 빠른 대처 또한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고 다친 고양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여 생명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4채가 타버린 것은 집주인들에게는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분명 어느 한 집부터 불이 시작되었는데 빠르게 옆집까지 모두 타버렸습니다. 단지 불이 시작된 한 집만 피해를 보았다면 손실은 더 적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초기 불이 시작된 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면 주택 4채까지 피해가 확산되었을까요? 전 밴쿠버에 이민 오면서 콘도, 타운하우스, 로홈,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 모두 살아보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집이 붙어있는 공동주택이었지만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단독 주택입니다. 처음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 입주 시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단독 주택인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에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장치입니다. 보통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를 많이 봤을 텐데요. 이 스프링클러의 목적은 화재 진압이 아니라 화재를 늦추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단독주택인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을까요? 1998년 BC 건축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는 3층 이상의 모든 신규 주거용 건물, 6층 이상의 모든 고층 건물 및 모든 요양시설에 의무화되었습니다. 즉, 3층 미만의 단독주택은 법으로 의무화가 아니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주택 건설업자는 스프링클러가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고 쓸데없이 새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점을 들어 광범위한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현대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필요 없는 충분한 안전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열감지 파이어 알람, 연기 감지인 스모크 알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에서 주거용 스프링클러를 요구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택 건설업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건축업자들은 그것들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하지만 평균적인 새 주택 비용의 약 1에서 2%를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즘은 가연성 합성 가구 및 장식과 혼합된 현대식 경량 주거용 건축 자재로 인해 이러한 주택의 화재는 더 빠르고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 경량 구조는 또한 화재 발생 시 더 빠른 구조적 붕괴로 이어져 출동하는 소방관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화재 진압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스프링클러 설치는 정말 쉬운 일이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으며 새 주택 건축 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파이어파이팅의 2018년 블로그 게시물에는 10년 동안 43만 9천 건 이상의 화재 사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게시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목할 만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주택 화재의 1000건당 사망률은 0.9이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주택은 3.3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주택의 화재로 인한 부상 중 심각한 부상은 10%에 불과한 반면 스프링클러가 없는 주택의 경우는 23%였습니다. 사망 위험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같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단독주택 화재 사망의 30%, 아파트 건물에서 3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거용 화재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약 3분의 2는 남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를 정리하면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화재를 늦출 수 있고, 기술도 발전하여 화재 시 집 전체가 작동되기보다 열감지가 되는 곳을 기점으로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또한 외관상으로도 스프링클러 헤드만 보이기 때문에 흉하지도 않고 인명피해도 줄이고 주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 짓는 단독주택일 경우는 주택 건설업자들이 현재 법규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주택 건축 시 추가하지도 않고 옵션에도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지자체와 건설업자는 설치 비용을 주택 구매자에게 떠넘기는 격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유무에 따라 화재 사망자와 재산 피해가 감소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집안이 물로 다 젖어서 피해가 크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방관도 화재 진압 시 물을 뿌립니다. 이런 핑계는 더 이상 거절합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더 이상 주택 가격을 오르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주거 손실을 줄이는 데 더 집중하는 법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 구매 시 우린 하우스 보험을 가입해야만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 약관을 보면 여러 가지 목록 중에 Legal Liability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집이 화재 원인인 시작이었고 옆집들이 화재에 피해가 있었다면 옆집에서 고소를 할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만약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내 집만 피해를 입었다면 윗서리 화재 사고처럼 주택 네 채가 모두 타버리지는 않았을까 합니다.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의 장비로 소화기는 층층마다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화재 사고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또는 나의 이웃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 화재 스프링클러가 생명과 재산을 구한다는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조 화재의 7%만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